이번 강은 건설계약, 건설회사를 뜻하는 거죠. 건설계약은 건설회사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기업은 일반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이란 말 써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건설업은 자, 매출이란 말 대신에 계약 수익 또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 또는 공사 원가 이렇게 해서 계약 이익 또는 공사 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번 단어는 그동안은 이제 일반 제조업 기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을 배웠었다라고 하면 이번 강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요겁니다.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계약 이익인데, 자, 요 계약 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계약 수익 올리는 것이 계약하는 방법에 정액 보상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건 도급금액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원가 보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보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가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원가에다가 무조건 이익을 해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가 보상 계약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거의 진행될 이유가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액 보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급 계약이다라는 말을 써요. 도급 계약. 자, 그래서 이 계약 수익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도급 금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합의된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도급 금액이다라는 말을 써요. 계약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도급 금액을 계약 금액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인한 발주자가 뭐예요? 공사를 의뢰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발주자라고 하죠. 우리 집 져줘, 우리 건물 져줘, 우리 공장 져줘 이렇게 의뢰한 사람을 발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발주자의 보상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져줘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장려금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장려금이 있으면은 조기 완성으로 인한 장려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조기 완성으로 인한 장려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까지죠. 도급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공사 변경. 대부분도 플러스죠.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보상금이나 장려금은 거의 드문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도급금액 플러스 공사 변경으로 인한 증가 금액이 계약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직접 원가가 있어요. 계약 원가에는 직접 원가,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기타 경비. 자, 건물 짓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입니다.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기타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원가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는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기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청구할 수 있는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관리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또는 뭐 연구비 이런 것들. 그래서 기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가, 계약서에 대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계약 전 발생한 원가, 계약 전 발생한 원가, 설계비 같은 거 뜻하는 거죠. 설계비, 도면 설계비. 내가 이렇게 줘주겠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웃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당신 거 채택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계약 전 발생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 원가는 특징이 있어요. 진행률이라는 게 있는데 진행률 계산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률 계산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원가에만 포함을 시켜주시면 돼요. 원가에만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요 계약자 원가도 계약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하자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비.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요 하자보수비도 계약 원가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계약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기다 써드릴까요? 계약 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거,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 판매관리비라든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관리비라든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관리비, 연구비, 명시되어 있으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 관리비나 연구비는 들어가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휴설비, 노는 설비예요. 유휴설비의 감가상각비, 노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은 이 계약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우면서 한 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 제조업에서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이런 말 쓰지만 건설회사에서는 계약수익 마이너스 계약원가는 계약이익 또는 공사수익 마이너스 공사원가는 공사이익이란 말 썼습니다. 그래서 계약수익에는 즉 공사수익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도급금액이 계약금액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급금액. 그 다음에 공사 변경으로 인한 발주자의 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되는 금액, 보상금, 장려금 이런 것들이 계약수익에 들어가고요. 자, 계약원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원가, 재료비, 노후비, 기타 경비가 들어갑니다. 간접원가에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뭐 차입원가 같은 게 있다고 그랬고요. 기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가가 있어요. 계약에 대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일반 관리비나 연구비가 들어간다라고 그랬고요. 계약 전 발생한 원가, 도면 설계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원가에는 포함을 하되, 그리고 하자보수비도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비도 들어가죠. 계약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판매관리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관리비, 연구비, 유휴 설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계약하는 방법에는 정액보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보상계약이 있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원가보상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이 정액보상계약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급금액을 10,000원 이렇게 공사기간은 3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금액이 계약금액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약금액이 10,000원이고요. 공사기간은 3년이에요. 총공사 예정비는 8,000원. 총공사 예정비는 8,000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면 원가가 단기 발생 원가가 발생된 원가가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여기 2,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된 원가는 이렇게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2000년도부터 여러분들 계약 수익에서 계약 수익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 원가를 해주시면 계약 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약 수익을 다른 말로 공사 수익, 공사 원가, 계약 이익을 공사 이익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공사 이익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네, 자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료예요. 그러면은 2000년도에는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가 있어요. 네. 토탈 계약 금액이 얼마죠? 토탈 계약 금액은 10,000원입니다. 토탈 예정 원가는 얼마죠? 8,000원이고요. 정상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2,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탈 도급 금액이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고 공사 예정비가 8,000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사 수익은 10,000원이고 3년 동안의 공사 원가는 8,000원입니다.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2,000원의 공사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연도의 공사 원가는 2,000원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연도는 4,000원. 여기 세 번째 연도는 2,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사 수익은 10,000원을 하나, 둘, 세 군데로 그죠? 해줘야 될 때 진행률을 갖고 계산을 해줍니다. 진행률을 갖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돼요.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진행률이다라는 말을 써요. 진행률. 그래서 우리는 진행률 갖고 계산을 해줍니다. 단기 발생 원가가 2,000원이죠. 2,000원. 총 예정 원가 8,000원이라고 그랬어요. 8,000원. 그러면 8, 26, 8, 5, 40이니까 진행률은 25%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게 8,000원인데 그 중에 2,000원이 들어갔으니까 몇 퍼센트 진행이 됐느냐, 몇 퍼센트 투입이 됐느냐, 25%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이 건물을 짓는데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이 8,000원이고요. 이번 연도에 들어간 게 2,000원 들어갔으니까 토탈 25% 들어갔다. 저걸 진행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곱하기 2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500원이 가게서 여기 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걸 분계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우리 원가 발생 시 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돈이 얼마 나갔어요? 2,000원 나갔죠. 대변에 현금 2,000원. 차변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라고 그래서 미성공사라는 말을 써요. 미성공사 2,000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미성공사 2,000원. 지금 계약 수익이 얼마 발생을 했느냐면 계약 수익이 2,5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2,500원 청구를 하면 되겠죠. 공사 미수금이 2,500원. 대변에 이걸 우리는 진행 청구액이라는 말을 써요. 진행 청구액 금액은 2,500원입니다. 2,500원. 됐어요? 차변에 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미성공사 대변에 현금 진행률에 의해서 계약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대변에 진행 청구액 차변에 공사 미수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결산시가 되면 대변에 계약 수익 또는 공사 수익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는 공사 수익 금액은 2,500원이고요. 차변에는 계약 원가 또는 공사 원가 금액은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래서 지금 500원만큼 이익이 생겼잖아요. 500원만큼 이익을 미성공사로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미성공사 500원. 아직 공사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분계고요. 두 개 미성공사 도에서 대변에 가서 없애줍니다.
대변에 가서 미성공사 2,500원 없어지고 진행청구액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행청구액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행청구액 2,500원. 그래서 결산 때는 분계가 하나, 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계가 몇 개냐면 2개예요. 자, 원가 발생 시 분계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매출액 분계 알아두시고요. 공사 미수금 2,500원, 대변에 진행 청구액 2,500원. 결산 시 분계는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공사이익인데 공사이익, 즉 계약이익을 미성공사로 분계를 해서 미성공사 2개 뒤에서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자, 다시 미성공사 2개 뒤에서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진행 청구액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없어진 거죠. 싹 없어진 거예요. 얘도 없어졌고 얘도 없어졌고 공사 미수금만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얼마? 2,500원. 대변에 공사 미수금 받았으니까 공사 미수금이 얼마가 될까요?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미수금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2,500원, 대변에 공사 미수금이 2,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도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그랬어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그래서 단기 발생 원가는 2,000원이죠. 나누기 총 예정 원가 8,000원이니까 진행률이 25% 나와서 도급 금액 곱하기 25% 하면 공사 수익이 2,500원. 그러니까 공사이익은 500원이 나옵니다. 이걸 분계로 보여주면 원가가 먼저 발생을 했으니까 2,000원. 미성공사 2,000원, 대변에 현금 2,000원. 미성공사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다. 진행률에 의해서 2,500원의 계약 수익이 생겼을 때 저만큼 청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진행 청구액 2,500원, 차변의 공사 미수금 2,500원. 임시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진행 청구액은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 계정. 그리고 이제 결산시가 되면 요거 분기를 해줘야 돼요. 대변의 계약 수익. 매출액이니까 대변에 가죠.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고요. 대변의 계약 수익, 계약 원가, 이익만큼을 미성공사로 분계를 해주면은 미성공사가 2개가 생겼죠. 네. 2개 더해지면 2,500원, 대변에 가서 없애줘요. 진행 청구액도 2,500원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산 때까지. 그래서 결산 때 정리가 되는 분계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공사 미수금이죠. 자, 두 번째 연도에는 단기 발생 원가가 아니라 누적 원가예요. 누적 원가. 두 번째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이렇게 해주시면 진행률이 계산이 돼요. 자, 누적 원가는 누적된 거예요. 말 그대로 2,000원, 4,000원, 토탈 6,000원이 누적됐죠. 그쵸? 6,000원 나누기 8,000원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예요. 2,000원 플러스 4,000원이면 6,000원이잖아. 6,000원 나누기 8,000원 하면 87, 56, 85, 40, 75%가 진행률인데 앞에서 인식한 진행률이 25% 있으니까 25%를 빼주시면 요번에 것은 50%가 되는 겁니다. 누적 원가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적 진행률이 나와요. 누적 진행률이 나오면 앞에 거 빼주시면 50%가 나오겠죠. 그 요번에는 50%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돼요. 50%를 곱해주시면 5,000원이 계산이 돼서 얘는 1,000원입니다. 얘는 1,000원. 그럼 굳이 분계를 하면 글자만 바꿔주면 되잖아. 4,000원. 얘는 얼마? 5,000원. 그죠? 얘 얼마? 5,000원, 4,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글자만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은 10,000원에서 빼주면 2,500원 나오네요. 그럼 500원이 이렇게 계약 이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혹여나 자, 여기 봐요. 만약에 2000년에 공사대금 청구를 3,000원 했어요. 3,000원. 만약에 2000년도에 공사대금 청구를 3,000원 했어요. 내가 완성한 게 2,500원인데 3,000원 청구했으니까 너무 많이 청구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과 청구 공사라고 그래요. 초과 청구 공사 500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공사대금 청구를 2,000원만 했어요. 2,000원만. 그럼
완성된 거는 2,500원 완성했는데 2,000원만 청구를 했으니까는 미청구 공사라고 그래요. 미청구 공사 500원이 되겠죠. 500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때 나머지 싹 이렇게 치울게요. 이렇게 치우고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 당시 공사대금을 3,000원 청구를 하면 완성된 건 2,500원인데 3,000원 청구했으니까는 뭐가 될까요? 초과 청구 공사라는 말을 써요. 초과 청구 공사가 5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너무 많이 청구를 했으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초과 청구 공사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공사 미수금 3,000원 청구했잖아요. 대변에는 진행 청구액이 얼마인데 2,500원인데 3,000원 청구를 했으니까 초과 청구 공사 5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준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청구를 하면 초과 청구 공사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공사 대금을 2,000원 청구를 했어요. 2,000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덜 청구를 했으니까 미청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왜? 2,500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미청구 공사가 500원이고요.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공사 미수금은 내가 청구한 게 2,000원밖에 안 돼요. 원래는 진행된 거 청구해야 될 금액이 2,500원인데 그래서 500원만큼 덜 청구했으니까 이걸 미청구공사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미청구공사 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자산. 내가 적게 청구한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얘는 너무 많이 청구했으니까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청구를 했을 때 가정은 이렇게 해준 거고요. 시험문제 가끔 나와요. 시험문제. 그래서 너무 많이 청구를 했다. 공사대금을 너무 많이 청구를 하면 초과 청구공사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고요. 분계는 안 나오는데 분계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덜 청구를 했을 때는 미청구공사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진행률 각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은 건설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